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는 뭐 팁이나 뭐 철칙이나 아니면 뭐 태도나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 일단 금융사기는 기본적으로 그 시장의 금리를 훨씬 웃도는 수익을 보장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사기성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금융상품이 있으면 이미 투자자들이 몰려갔을 텐데 굳이 나한테 그런 행운이 전화나 문자로까지 알려주는 조용하게. 친절한 사람이 있다. 이건 좀 의심해 보셔야 되고 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검사인데 내가 무슨 지검에 누구 검사인데 여기 확인받으러 나와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지검으로 전화해 보면 실제로 다른 사람이 받고 이런 일도 직업이 있잖아요. 척하고 네, 우리나라의 검사가 2,000명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 2,000명의 검사들이 직접 나에게 전화를 해서 신이 검사가 친히 나의 범죄의 연루를 그 막아주기 위해서까지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문자 같은 것들 뭐 당첨됐어요. 내가 응모한 적이 없는 이벤트에 어떻게 당첨이 됩니까? 내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시사특공대 매주 화요일 2부 3부입니다. 노래 속에 담겨있는 역사 그리고 시대상을 함께 이야기하는 순서죠. 역사인 가요. 이렇게 좋은 날 사실 뭐 날씨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꾸물꾸물 마치 폭풍의 언덕을 연상케 하는 그런 너무 예스럽나요? 네. 히드클리프가 언덕 위에서 히드클리프가. 걸어 나올 것 같은 그런 날씨긴 한데 이렇게 좋은 날 두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평론가 아놀드 베네딕트 최영일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연미 기자도 나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생활의 달인 박연미입니다. 왜 생활의 달인일까요? 애 보랴, 돈 벌랴, 설거지하면서 전화로 인터뷰하랴. 저도 가끔 저한테 놀란답니다. 아 여기까지 가능하구나. 대단하다. 여기까지 되는 거. 어제 밤에도 어. 토끼 바지 입고 위에는 정장 입고 그 굉장히 늦은 뉴스에 인터뷰 화상 연결했어요. 아,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 집에서. 대단합니다. 네, 책상 밑에 맥주 캔이 하나, 살포시. 네. 어느 방송사인지 궁금하다. 알겠습니다. 찾아봐야지.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시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렇게. 박연미 기자님. 네. 아까 저희 앞에 일부에서 네. 갑자기 왜 SBS가 이렇게 떡상이냐. 그래. 막 17% 왔다 갔다 하네요. 뭐냐? SBS가 장난 아니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네? 흔히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만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아니요. SBS라고 똑같은 S 아닌가요? 아 그렇군요. S 클래스. 느낌 좋네요. 네, 네. S-클래스. 마케팅이나 어떤 기타 잡비 이런 것들을 줄일 경우에는 네네네. 그렇게 길게 얘기하라고 물어본 건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잭디가 네. 백신을 개발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아놀드 베네딕트 우리 정일 평론가님과 함께 하십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 노래 듣고 올게요. 4천만 땡겨줘요 무이자 무담보로 잘되면 이자를 얹어 원김에 더블을 얹어 확실히 갚을게요 걱정 마요 이런 말 들어가면은 거의 100% 사기라고 봐야 됩니다. 4천만 땡겨줘요. 뭐 잘되면 이자 얹어준다. 원금에 더블로 주겠다. 어휴.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기인가요? 이게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사기 범죄율 1위. 이게 이제 경제사범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렇죠.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1위래요. 그리고 게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특히 요즘은 이것도 트렌드인가요? 사기 범죄도 비대면으로 온라인 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다들 아는 큰 덩어리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죠. 엄청난 덩치 사모펀드 이거 사기죠. 네. 옵티머스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개괄적인 설명 우리 예. 박윤미 네. 기자가. 그 라임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실적이 좀 좋았다가 이 돈을 돌려서 막으면서 그 이자를 지급하던 게 어느 순간 어려워지자 라임은 거기서부터 이제 그 삐뚤어질 테다 이렇게 되기 시작했는데 옵티머스의 경우에는 애초에 설계 자체가 거짓말이었어요. 원래는 위험성이 굉장히 낮은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에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3% 정도 준다고 했는데 네. 사실 알고 봤더니 부도 직전의 건설사나 그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은 저축은행. 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 그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5천억 원에서 대부분 날렸습니다. 그렇죠. 해서 지금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가 없고 투자 원금을 되찾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서 옵티머스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사기 피해자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남은 돈이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라 10분의 1도 안 되고요. 5,500억 원쯤 된다고 보면 지금 1,300억 원 가량이 네. 임원들, 관계자들이 그냥 갖다 썼어요. 무슨 회사가 투자받은 돈에 한 5분의 1도 넘는 비용을 써요. 비용으로 다 써버렸다. 네. 횡령이죠. 비용이지. 네. 비용이라고 했죠. 네. 횡령이고 자기네 돈 쓴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는 돈 잔치하고 네. 그다음에 남은 돈들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이 날 곳이 없으니까 위험 투자를 막 한 거죠. 그리고 다 날린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10분의 1 정도 건질까도 소송이 내년까지 가서 승소를 해야 이걸 이제 일부라도 돌려받는 건데 좀 이제 희박하다 가능성. 왜냐하면 돈을 못 찾고 있으니까. 최근 평론가님 이런 네.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옵티머스 관련해서 아직 관계된 사람들 중에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맞습니다. 주요 관계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만든 사람이 따로 있고 지금 네. 미국에 가 좀 있죠. 복잡하죠. 예예. 저 이혁진 창업자는. 대표.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또 무관하다, 아니다, 유관하다, 뭐 이제 의견이 또 분분하고 여기엔 또 정치권이 개입해 있어서 네. 여야가 막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아. 그런데 이 옵티머스는 애초에 사기로 설계돼서 사기로 진행되다가 언젠가 터질 일인데 터졌다가 사기꾼도 문제지만 아까 얘기한 우리나라의 사기 범죄율이 왜 이렇게 높은가? 네. 두 가지가 문제예요. 우리 경제 하나는 이 정관계로 보면은 부정부패율. 국가 청렴도만 높아져도 GDP가 상승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요. 새는 돈만 막아도. 네. 또 하나는 이게 사기 경제 문제인데 그러면 시장에 불신이 가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낮춰서 신뢰가 자본인 시대인데 신뢰 자본을 조금 올려도 우리나라의 시장은 훨씬 좋아진다고요. 아하. 그 못 믿으니까 거래가 이제 활성화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걸 정말 때려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금융 당국을 비롯해서 항상 관리 감독 기관은 뭐 했나? 사모펀드가 이렇게 막 기승을 부리고 있고 지금 라임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 옵티머스보다는 사기 설계가 아니었지만 결국은 돈을 돌려주지 못하니까 돌려막는 상황.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 폰지 사기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뒷사람 돈 땡겨서 앞사람 돈 메꿔주고 네. 언젠간 뻥 터지는 거죠. 규모가 더 커져요. 과거에는 이게 어디 음지에 있던 다단계에서나 있던 일들이 네. 이게 양성화된 자본시장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더라. 이게 참나. 더 악화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거 그래서 내가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인데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하고 자세하게 한번 라인 펀드를 알아봤는데 이게 무슨 뭐 아들 펀드가 뭐 열 몇 개 있고 그 아들 맞아요. 펀드에서 각각 손자 펀드들이 막 뻗어나고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여기 투자하고 다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그냥 덮었어요 보다가.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주고받은 게 많아요. 너무 복잡해서 예. 구조를. 박연미 기자님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펀드 설계? 사기는 생식력이 강하다. 생식력이 강하다. 네. 바이러스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탐욕을 먹고 자라나기 오. 때문에 좀 듣기에 거북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사기 사건을 조금 이따 차근차근 말씀드릴 네. 텐데요. 이 사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은 사실은 적게 넣고 많이 먹겠다는 그 욕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누가 봐도 좋은 건 누가 봐서 이미 좋은 게 아니고요. 네. 아유 이거 진짜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좋은 거면 자기가 잘 먹고 잘 그렇죠. 살았겠죠. 그리고 전화해서 굳이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좋은 게 있다고.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내가 하지 남한테 알려주지 않는다는 그 기본적인 사실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이렇게 써놨는데요. 앞서 최 선생님은 그 우리나라에 왜 사기 사건이 많은가에 대해서 뭐 청렴도 부패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렇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말빨고 IT. 말빨과 IT. 네. 아 환경이네요 일종. 하나가 말- 환경이고 아하. 하나는 말 잘하는 사람이 많다. 다른 한 가지는 IT 기술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유통될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IT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 있으니까 스마트폰 사용하는 어르신들도 많고 뭐 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속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기가급으로 설계돼 있구나.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런 거 있어요. 이건 사기까지는 아닌데 연말에나 아니면 세금 낼 때 뭐 공인인증서 비슷한 거 하나 깔아놓으면은 매달 돈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어. 몇 년 동안 쓰는 건 딱 한 번인데. 인증. 인증.
그런 거 모르고 지나가요. 뭐 예를 들면 990원 이렇거든요 한 달에. 인증은 딱 한 그 번인데. 통신요금에서 한 번에 빠져나가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간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무엇을 설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이 길잖아요. 그럼 패스하시는 게. 그래. 그런 거는 그 가입 해제를 하기도 좀 어렵게 해놨어요. 해지하려다 복잡해가지고 또 실패했어요. 그렇죠. 가슴 아프다. 자, 역사적인 어떤 이 사기란 거는 사기를 또 주도하는 세력이 있어야지 네.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기꾼들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름도 찬란하다 조희팔부터 아우. 가겠습니다. 박연미 기자님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역사상 가장 큰 다단계 사기 맞아요. 사건인데 건강 보조기구를 대여해서 이걸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안마기 같은 걸 사서 이걸 찜질방 같은 데 대여를 하면 여기다 이걸 빌려주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내가 당신들에게 수익을 배당하겠다. 그럴듯합니다. 해서 구좌를 트게 만든 거예요. 한 사람이 보통 440만 원짜리 구좌를 하나 트면 매일매일 이자를 통장에 꽂아주는 방식으로 사기를 쳤어요. 그러니까 잭디가 만약에 440만 원짜리 계좌 하나를 터요. 그러면 한 달에 뭐 내가 얼마의 기간 동안 당신한테 26,000원 내지 42,000원을 통장에 매일 꽂아줄게. 이렇게 해서 총액을 더해보면 440을 투자해서 581만 원을 받게 되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준 거예요. 1년에 그 1년에 100%가 넘네요. 그렇죠. 1년도 아니에요. 몇 달 만에. 몇 달 만에. 몇 달 만에. 너무했다. 그래서 하루에 2만 원씩 줘봐. 그리고 이 그렇게 금액이 되네요. 되게 애매한 거예요. 440만 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은 아닌데 좀 애쓰면은 만들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서민들도. 그러게요. 해서 440에 이걸 맞춰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한테 수익을 배당할게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 사기였죠. 최대 40%까지 수익을 내준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이 이자가 입금이 안 됐고요. 여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만 30분에 달합니다. 아이고. 7만여 명이 피해를 봤고요. 이렇게 끌어들인 돈이 5조 원. 2008년에 수배가 됐는데 2011년에 중국에서 장례 치르는 모습의 영상과 사망진단서가 공개됐다고 했으나 아직도 조이팔의 죽음을 믿을 수 없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이고 지금 이 피해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죠. 이분은 근데 그 영상이 한때 잠깐 떠돌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중국에서 네. 이 장례 치르는 모습 나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영상 공개 이후에도 네. 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조희팔은 살아있다. 이 이야기가 계속 회자가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이 거의 없다. 최측근 외에는 그 장면 자체가 사망을 믿도록 만들려고 연출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게 심층 탐사 프로그램에서 조이팔 이야기는 그야말로 몇 년에 한 번씩은 맞아요. 회자가 나옵니다. 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까지도 중국 어디선가 목격자가 있다라는 얘기가 들린 이유는 참. 뭐 닮은 사람인지 본인인지 뭐 우리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만 네. 계속 괴담이 흉흉하게 유포되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 뭐 몇 조짜리 사기를 친 사람이 네. 자기 죽는 장면 하나 사기 못 쳤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게 진짜로. 또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가장 좋은 건 사망을 하면 더 이상 추적당하지 않는다라는. 네. 공소권 없음이니까 맞아요. 아주 편해지죠. 네, 영화 나를 찾아줘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또 있습니다. 주수도 아우. 이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찌 보면은 뭐 이 조희팔과 같은 개념의 사기예요. 이 자신의 이름을 땄어요. 이니셜로 JU 그룹. 이 회사도 그럴듯하게 있었어요. 아니 저는 이때 그 벤처 회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역삼동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강남을 왔다 갔다 하면 이 JU 그룹의 이 본산이 압구정동이에요. 저도 좀 많이 봤어요. 압구정동에서 밤마다 연립주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큰 길 쪽에 큰 건물이 아니라 약간 골목 안쪽에 주차장 뒤에 연립주택들이 깨끗하고 번듯한 건물들이 있는데 밤마다 좀 시끄러워 그 동네가. 그러고 뭐 9시 10시가 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 그래서 저는 여기 개척교회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신도들이 밤에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구나 생각할 수 했더니 있겠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JU그룹은 점조직 형태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네. 다단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룹이 여러 개인데 그 그룹장이 있고 그 모임들이 주로 압구정동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여기서는 이제 그룹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주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의 마케팅 방식 또는 뭐 제품
또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단계에서 이 의지와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교육하죠. 동기부여 네, 네. 교육, 동기부여 교육. 당신도 할 수 있다. 예, 끝나고 나와선 뭔가 에너지가 막. 그래서 저는 종교라고 느낀 거예요. 나오는 분들이 얼굴이 환해. 뭔가 이 확신을 희망차죠. 가지고 이제 거짓 희망에. 세상으로 쏟아져 나오는 네, 거야. 맞아. 그 선교하러 가시는 분들인가 했더니 이분들은 사기를 나누러 가시는 분들이었던 거죠. 하하. 피해자가 많았어요. 엄청났습니다. 1,329명이 1,137억 원을 네. 피해를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너무 돈이죠. 큰 거액들이네. 나눠봐도 네. 산술적으로 나눠봐도 이렇게 사기 피해 당하면 그냥 돈만 떼먹히는 게 아니라 건강, 그다음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 잃고 그렇게 되지 이 않습니까? 다단계 사기의 최악은 가정이 깨지고요. 극단적 선택까지 가고 네. 복구 불능한 피해를 음. 가정이 당해서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았죠, 사실은. 폐인된 가장들도 그리고 많았고. 사기는 그 상호간에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큰 배신감을. 사람이 얻는 상처가 굉장히 크죠. 가정이 무너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요. 뭐 조심해야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사기 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0235님도 저는 사기당한 사람이 어휴 멍청해 이런 식으로 잘못됐다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사기꾼이 판치는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꾼들은 자기가 사기친 게 아니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붙잡혀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기친 게 아니라 좋은 물건 소개해 준 거라고 할 때가 많죠. 근데 일이 잘 안 풀린 네. 거다. 근데 이렇게. 요건 좀 다른 것이 예를 들면 본인이 좀 이 뭐랄까요 현대 사회를 사는데 정신무장이 좀 해이한 경우도 있어요. 맞아 그런 것도 뭐냐면 이제 길에서 알아야죠. 길을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 따라가서 거기 그냥 다 내주면은 이거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기는 정교하게 플랜이 짜여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범죄 재구성 같은 팀한테 한번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기에 박신양, 백윤식 또 염정아가 탁 나한테 달라붙어서 뭘 해? 설계자들. 그러면 탈탈 털립니다. 네. 이건 어쩔 수 없다. 프로의 세계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한번 수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할까? 욕망을 다 버려야죠. 그래 아까 박연미 기자님께서 얘기해줬듯이 머리로 이해가 잘 안 갈 만큼 지나친 어떤 고소득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또는 고수익이 보장돼 있다고 하면 사귈 가능성이 많은 게 그 돈 자기가 먹죠. 왜 그렇게 줍니까? 그래서 우리 최영희 평론가가 네. 들고 온 노래를 오늘은 골라봤습니다. 어우. 그녀를 믿지 마세요. 박혜경의 노래인데요. 영화도 있죠. 맞습니다. 그게 나온 네. 노래죠. 박혜경 노래 듣고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3부로 이어진데 그 뒤에도 이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았나 우리나라 사기꾼이 더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잠시 뒤에 봬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인데요. 정말 방송으로 빠지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코너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 최영일 평론가 그리고 박연미 기자와 함께 오늘은 희대의 사기꾼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1615 야 듣다 보니 세 분 모두 언론 쪽으로 풀려서 다행이지 이게 세 분 다 말을 잘하시고 믿음직하게 얘기해서 사기치면 속을 것 같아요. 라고. 아니 아까 광고 나갈 때 네. 세 명이 팀을 짰으면 큰일 날 뻔했죠. 예 우리나라 최고의 팀이 될 수 있었을 걸 큰일 그런 날 얘기를 하고 뻔했어. 있었는데 검색어에 나왔죠, 우리. 나가 있죠. 네, 연미파. 사건으로 정말 장영자. 장영자를 능가하는 박연미 정말 파. 다행입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또 이런 걸 또 막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니. 그래요. 정재하님도 의미심장한 문자를 줬어요. 국회의원들도 추가해주면 안 되나요? 뭐 공약 같은 걸로 사기치잖아요. 이런 이러면 있습니다. 남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빌공짜 공약을 내세운 사람들을 잡아넣기 시작하면 네. 국회가 인구 밀도가 굉장히 적어져요. 공약 이행률. 모 의원은 공약은 원래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임기 후반에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뻔뻔 대놓고 뻔뻔하네요. 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그냥 공약은 좋아요. 그래 노력을 했어. 다 못 지켰어. 뭐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정경유착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아하. 대놓고 이건 사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공중전 사기이기 때문에 서민들은 정말 피눈물 흘리고 어마어마한 우리가 평생 보지도 못할 목돈 공이 많이 찍힌 목돈들이 막 그냥 공중으로 왔다 갔다 하죠. 증발되죠. 그러면서 정경유착은 대형 사기다.
이걸 끊어야 한다. 맞아요. 네. 앞서 우리 뭐 사모펀드 할 때 박연미 기자도 지적을 했지만 그쪽 돈들이 이제 여기저기로 다른 분야로 흘러 들어가니까 이 처벌하기도 더 어려워지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례도 많죠. 관리 감독해야 될 기관의 네. 주요 유착해 책임자들이 있거나. 이번에도 지금 옵티머스 라임 사태에서도 금융당국의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았죠. 네. 그래서 느슨하게 혹시 감독한 건 아닌지. 맞습니다. 더 강하게 가중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융 관료들도 약간은 좀 이제 이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흔히 우리가 그분들을 모피아라고 불러요. 네. 전직 금융 관료였는데 퇴직하고 나서는 기업이나 특정 자본과 유착해서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길을 터주는 분들. 오죽하면 모피아, 피아는 이게 갱이잖아요. 마피아에서 따온 거잖아요. 네. 이 돈, 통화를 다루는 모피아. 빨리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자는 최영일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네. 카카오 채널로 저한테 이런 문자가 왔는데 어처구니 없네요 하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택배 운송장 번호와 이것저것을 적어줬는데 이게 뭐 이상해 보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뭐 C 무슨 택배 네. 운송장 번호 뭐 3309 별별별별 네. 주소지 미확인 반송 처리 주소 확인하고 링크가 있어요. 네. 근데 잘 보시면 이거는 금방 이게 링크가 피싱인데 네. 먼저 띄어쓰기가 이상해요. 잠깐만. 띄어쓰기. 어. 빈칸이 하나 있네. 네. 이거 말씀하시는 반송 처리하고 리주소 확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 하나의 단어 사이에 블랭크뿐 아니라 또 점이 찍혀 있으면서 어허. 이런 게 전형적으로 과거에 성인물을 가지고 피싱을 하던 업체들이 많이 쓰던 링크인데 왜냐하면 검색어 금기어를 피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뭔지 알겠네. 금기어들을 뭔지 사이를 띄거나 점을 찍거나 아하. 특수 문자를 넣거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흔적이 마치 운송장처럼 택배 안내 문자처럼 오는데 링크를 누르는 순간 내 스마트폰은 오염되는 거예요. 들어가 보신 거예요? 아유 폰 많이 버렸어요. 오염돼 보셨구나. 네네네. 아유. 서너 개 버렸어요.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이 그 영상 파일 같은 거 공유 사이트에서도 지금 극장에 걸려 있는 영화들 다운받고 네. 이렇게 하면 네. 불법인데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캡틴 아메리카다 이러면 뭐 네. 미, 국, 대장 맞아. 미 점 찍고 뭐 재밌다. 그런 거 많죠. 캐브틴 점 찍고 뭐 아메리카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그런 것처럼 오탈자와 특수문자 띄어쓰기가 이상하면 절대 이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팁 주셨어요. 오탈자 그리고 왠지 띄어쓰기 있고 막 점 찍혀 있고 이런 링크들 조심하시라는 말씀. 아, 이런 거 보내는 사람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이 양반들은 그렇죠. 옛날 사람처럼 얘기했네요. 1106. 저는 20대 때 제 발로 다단계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어이구. 옥장판? 그런 건가 봐요. 청년 사업가가 무슨 강연 같은 거 한다길래 찾아갔었는데 막상 들어가서 듣다 보니까 갑자기 피라미드식 이 방식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너무 놀래서 쉬는 시간에 잠깐 지갑 좀 갖고 올게요 하고 그대로 도망 나왔다. 그래요. 이런 이- 패턴들이 있죠. 탈출을 해야 돼요. 많았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 수사 과정에서 합숙을 맞아요. 한 상태에서 못 나가게 하고 맞아요.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나가서 판매를 하게끔 그리고 친구를 한 명 데려오지 않으면 못 나가게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사이비 종교 단체하고 비슷한 비슷해요. 패턴이네요. 전도 시스템이에요. 네. 어허. 알겠습니다. 그 광고 듣고 돌아와서 자 그다음 이어질 이름들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 나쁜 사기꾼들 이름 한번 다시 불러드리면서 어떤 사건들이 있을지 훑어볼게요. 잠시만요. 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오늘 사기인가요 시간. 우리나라 역대급 사기 범죄들도 사기꾼들 이야기해봤습니다. 조희팔 얘기했고 JU그룹 주수도 얘기했고 자 그다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박연미 기자님? 네, 김성훈, IDS 홀딩스 2011년부터 5년 동안 외환 거래를 통해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이른바 유사수신 업체를 한 거예요. 네. 여기다 투자를 하시면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뭐 달러로 이자를 받아서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꿰는 건데 10,000명 정도가 속아서 1조 원대 사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에서 15년형을 받았는데 이 와중에 경찰한테 또 뇌물을 줘요. 뭔가 아이고. 편의를 봐달라면서 뇌물 받은 경찰관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 명을 연루시켰네요. 최영희 평론가님 그런 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 뭐 사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네. 금융 범죄 또는 그 범죄 연루자들 뭐 관리 감독하는 기관 처벌할 때도 수위가 약하다. 처벌의 수위가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맞다고 봐요. 그 그러니까 수위가 일리가 낮다고 있다. 봐요. 그러니까 이 횡행하는 거예요. 음. 아니 예를 들면
사기를 치고 지금 뭐 15년형, 뭐 12년형 이 정도가 나오는데 이 다 살지 않아요. 모범수로 복역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왜냐면 무슨 폭력범이 아니라 지능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형기를 한 60% 채우면 10년 채 못 살고 나와요. 야. 그럼 나와서 뭘 하냐면 또 그 화려했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밑바닥에서 사람이 어떻게 점프업이 되냐고요. 노동으로는. 그렇게 또 사기를 쳐요. 근데 규모가 더 커진다. 지금 이거를 전 최근까지 보면서 야 정말 인생이 참 얼룩졌다. 안타깝다. 이게 장영자 씨예요. 아. 장영자 씨는 70년대 큰 손인데 네.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뉴스를 장식하잖아요. 네. 지금 네 번째인가 계속 이제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분은 뭐냐면 이미 멘탈이 굳어졌어. 뭐냐면 재판장에서도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을 향해서 야단을 쳐. 내가 누군지 알아? 근데 7, 80년대 그랬거든요. 네. 그래 지금도 그래요. 안 통하는데도. 장영자 씨는 남편하고 같이 6,400억 원이 넘는 돈을 사기를 쳤어요. 이게 그 당시 그 당시 지금으로는 기준으로 조단이죠. 50대 기준으로 80년대 그래서 돈으로 6천억.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라고 했었고 이 방식이 어땠냐면 쓰러져 가기 직전에 건설사 같은 데 돈을 빌려줘요. 근데 네. 돈을 만약에 5억 원을 빌려주면 그 회사에 어음으로는 액면가로 뭐 한 50억씩 받아오는 그렇지. 거예요. 이걸 그 사채 시장에다가 할인을 해서 돈으로 흔히 말하는 바꿉니다. 깡이라고 하는. 깡이라고 하는 방식이요. 그러니까 50억짜리를 뭐 한 10억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는 5억 빌려주고 중간에 5억을 먹은 거예요. 남은 네. 이런 방식으로 돈을 돌린 건데 나는 손해를 하나도 안 봤지만 넘어지기 직전에 회사 어음을 샀다가 이걸 할인해서 가져간 사람도 엄청난 피해를 그렇죠. 봤을 거 예. 아니에요. 그래서 장영자 씨가 수없이 들어가는데 이때 당시에 이게 어느 정도 큰 사건이냐면 민정당 사무총장이 교체가 돼요. 여당 사무총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원내대표라고 부르는 직책이 당시에 사무총장이었고 법무부 장관이 2번이 바뀝니다. 와. 그러니까 정관계와 굉장히 끈끈하게 결탁되어 있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금융실명제 논의가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분이 불러온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가 사실은 금융실명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아 진짜 우리나라 이 현대사를 얘기할 때 장영자라는 이름 빠지지가 않죠. 워낙 사실 근데 지금으로 보면 거의 한 50년 다 돼가는 그렇죠. 이야기인데도. 그렇죠. 그리고 사위가 유명한 연예인이기도 했고요. 맞아요. 돌아가셨지만. 아니 네. 그 사위하고 따님이 딱 제 또래예요. 어.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제 여의도 그때는 강남이 개발되기 전이라 네. 부자들은 여의도에 살았는데 네네. 여의도에서 이제 학창 시절 생활했어. 음. 제 친구와 동기야. 음. 그래서 장영자 씨의 자제라더라. 근데 연예인과 나중에 결혼을 했고 네. 뭐 그런 게 저희 세대의 화제가 됐는데 저는 사기 중에 제일 좀 최근 들어서 희한한 사기는 아까 IT와 그 다음에 뭐의 결합? 말빨. 말빨. 네. 근데 여기다가 실물이 결합되면 실물. 이게 좀 더 그럴듯해야 되는데 저는 저게 어떻게 속았지? 자 때는 러일 전쟁. 아 그 예전이네요. 예, 소버린 금화를 싣고 있던 러시아의 함선이 너무 옛날 아닙니까? 우리나라 동해 바다에 침몰합니다. 그 보물선 아, 신안 그 앞바다. 그 금화를 그래서 그 신일 그룹하고 그다음에 돈스코이호의 네네. 사기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네. 심지어 그게 한두 번 우려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그 배를 잊어버릴만 하면 그 나와. 배에서 하얀 물이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사고를 우려먹었는데 또 번번이 속아. 속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무슨 가상화폐 만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회사가 맞아요, 맞아요. 결국은 그 회사가 바랬던 게 가상화폐 발행을 해서 그 가상화폐의 가치를 올리는 게 그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맞아요. 거예요. 가장 최근 보물은 사건은. 상관도 없이. 보물은 원래 없었던 거고. 소버린 안타깝습니다. 금화를 캐서 비트코인을 발굴하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아이디어를 아, 냈던 됩니까? 건데. 기가 막혀 속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속았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속는 사람들을 탓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네. 돼요. 자, 지금 최근에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뭐 이건 다른 방송국까지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철 씨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윤 기자님. 네,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는 회사를 세워서 이제 사기 사건을 벌인 건데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내주겠다 해서 7천억 원대 사기 사건을 벌입니다. 네. 징역 12년형이 확정이 됐고 올해 초에 2천억 원대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감방 안에서도 범죄를 계속 설계를 하고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추가로 징역형이 더해졌는데 피해자가 3만 명에 이르고요. 이뿐만 아니라 8월에는 이 150억 원대 횡령
가지고도 또 한 번 문제가 됐는데 검찰 언론에 유착이 되어 있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엑소들하고 연루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그다음에 이 사회에 끼친 행정적인 이 해악도 엄청난데 12년 확정됐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아까도 우리 그런 얘기했지만 이런 사기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이 건강 잃고 가정이 깨지고 심지어 화병 아까 뭐 이 조이팔 같은 경우는 네. 자살한 사람만 30명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봐도 이 피해를이나 피해를 규모를 다 더하면 12년 너무 적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너무 적을 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사회적 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됐는가 아하. 이 형 그러니까 이제 따져봐야 되는 게 뭐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 뭐 등등 하는 게 네. 손해배상의 책임을 평생 가져가야 되는데 형을 살고 나오면은 다 면책됐다고 생각을 해요 사기꾼들이. 그러니까 이제 백지 상태에서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철이나 아까 얘기했던 뭐 김성훈은 환칙이라고 우리가 네.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고 그때 환칙이라는 말이 유명해졌죠. 이철은 네.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얻게 해준다. 이게 지금 딱 영화로 보면은 그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예요. 아, 예, 맞아요. 거기에 이제 정말 페니스톡이라고 불렀던 네, 동부에서 알지도 못한 회사의 주식을 서부에 갖다 팔고 페니스톡. 서부에서 알지도 못하는 이 저 회사 주식을 이제 동부에 갖다 팔고 이렇게 서로 막 크로스하면서 사실은 이 휴지 조각들을 거래해서 이 시장을 창출해내는 거야. 그러고 이제 이 실제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나스닥 시장이 막 뜨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제 점점점 주류로 들어가서 판을 더 키우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이 큰 시장의 이 주변부에 과거에 기생했던 일부 잡범들의 시장인데 근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엄청난 형을 때려요. 진짜 100년 200년 때렸는데 100년 200년 나와요. 금융사기일수록.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먹튀했던 뭐 론스타 사건 같은 게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처벌해 못해 질질질 끌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자국에서는 뭐 최소한 몇십 년형 CEO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사기에 대해서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관대했다. 네. 그러니까 흉악범 범죄에 사기범을 안 넣잖아요. 아, 지능범 그러게요. 이렇게 분류하는데 피해는 거의 비슷하거나 더 무슨 많은데 예, 오히려. 화이트 칼라 범죄 하면은 그러니까 뭐 피를 보거나 직접 뭐 사람이 폭행을 당하거나 인명을 살상당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는데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했던 경향이 있다. 지금 그걸 바꿔야 하는 것이 직접 총이나 칼을 들이대지 않아도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가정이 그냥 파괴된다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더 악질적인 범죄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사기꾼들 얘기를 쭉 해봤는데 일단 박연미 기자님 취재도 네. 많이 하셨을 테니까 이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는 뭐 팁이나 뭐 철칙이나 아니면 뭐 태도나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 일단 금융사기는 기본적으로 그 시장의 금리를 훨씬 웃도는 수익을 보장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사기성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금융상품이 있으면 이미 투자자들이 몰려갔을 텐데 굳이 나한테 그런 행운이. 전화나 문자로까지 알려주는 조용하게. 친절한 사람이 있다. 이건 좀 의심해 보셔야 되고 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검사인데 내가 무슨 지검에 누구 검사인데 여기 확인받으러 나와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지검으로 전화해 보면 실제로 다른 사람이 받고 이런 일도 직업이 있잖아요. 척하고. 네, 우리나라의 검사가 2,000명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 2,000명의 검사들이 직접 나에게 전화를 해서 신이 검사가 친히 나의 범죄 연루를 그 막아주기 위해서까지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문자 같은 것들 뭐 당첨됐어요. 내가 응모한 적이 없는 이벤트에 어떻게 당첨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거죠. 우리는 이벤트 응모한 적이 없어요.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문자나 뭐 이런 것들로 뭐 저금리로 갈아타세요. 아니면 그 상품권 같은 거에 당첨되셨어요. 이런 것들은 보통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복지의 기본은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권리 앞에 잠자는 자의 권리까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적이 없는 서비스는 오지 않는다. 그 원칙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영일 평론가님은 뭐 본인이 지금까지 왜냐하면 예전에 뭐 사업도 해보셨고 네네네네. 그런 거 주변에 많이 보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원칙은 하나인데 내가 돈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사기당하는 적기예요. 아, 오히려 돈이 예. 많을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유 있으면 잘 사기 안 당해요. 아, 그 여유가 있을 참 사람의 심리가 묘한 게 제가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다. 근데 돈이 많으면 내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형. 해야지 그러는데 잔고가 좀 있으면 파고 온다. 떡볶이나 라면만 먹어도 그냥 괜찮아요. 근데 이것처럼
꼭 우리나라는 돈이 많은 사람한테 돈 쓰세요. 돈이 없는 사람이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안 해주잖아. 근데 그때 그 틈새에 사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게 진짜처럼 보인다니까요. 정말 러시아 금화가 동해바다에 있을 것 같아요. 이 기회에 내가 일어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거 클릭해서 이렇게 몇 가지 하면 옥자판 내가 막 100개 팔 것 같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멘탈, 자기의 멘탈 관리,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딱 이 사기인 가요를 스님의 마음으로 구도자의 마음으로 사십시오라고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데 네. 어제 스님 사건이 터져서 맞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네. 스님들도 욕망이 있을 수 있어. 우리 혜민 스님. 네네. 자, 이 카카오 채널로 꼼지락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톡을 보냈는데 박연미 기자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SNS 인별그램을 통한 사기도 많아요. 첫 투자 금액이 작아서 쉽게 꿰어요. 저도 40분 만에 50만 원 넣었더니 500만 원 땄다고. 그런데 처음이라 300을 더 넣어야 500이 인출이 된다고. 카지노 자기들이 해서 땄으니까 바로 이제 저는 사이버 수사대 신고하고 다음날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받을 때 보니까 저는 적은 돈이고 원금을 계속 넣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SNS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SNS 이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싸게 판다, 굉장히 할인해서 판다고 하고 돈만 받고 연락 끊어버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언제 봤다고. 블로그 언제 봤다고? 언제 봤다고 거기 남긴 댓글 뭐 후기 이거 언제 봤다고 혼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아이디 사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죠. 그래요. 저도 사실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블로그 하나 있는데 뭐 한 달에 한 번도,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남기는데 가끔 문자 와요. 아 정말 관리가 잘 돼 있는 블로그군요. 뭔 소리야? 지금 글 안 남긴 지 70이 됐는데. 부업으로 한 달에 몇백만 원 벌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아이디하고 비번만 넘기시면 아유, 참 그런 망합니다. 게 많습니다. 자, 지금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이거 뭐 사기 당했다는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많아요. 이거 하나 읽어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건 좀 다른 겁니다. 두 분 한번 들어보세요. 6557 대원인데 지역 주택조합 여기도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의외로 많이 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지주택 줄여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수만의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뭔지 알겠어요. 심각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돈 모아가지고 네. 어디 개발시켜가지고 집 준다 그래놓고 갑자기 회사 도산하고 이러면서 네네네. 여긴 액수가 크단 말이에요. 액수가 크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몇백만 원 단위가 아니라 기본이 억 단위죠. 기본 억 단위로 네. 돈을 넣는데 다 난리. 계약금만 해도 뭐 이 비수도권이라고 해도 몇 천에서 시작을 해서 두세 번 들어가면 억 단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인근은 정말 억 단위인데 이 조합 사기 많아요. 그 날릅니다. 옛날에 저희 때 어머니가 울면 개주가 도망간 거였어요. 아 맞아요. 36개라고 이제 저도 어릴 때 했잖아요. 기억납니다. 네.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동네마다 그냥 그건 신뢰로 신의로 하는 거니까. 근데 그때는 돈이 크진 않았어요. 모으면 컸지. 근데 이 주택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물건으로 하는 게 가장 큰 돈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죠. 주택조합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도 기본 이 정도 넣어서 이 정도 주택이 정말 지어지면 그게 플랜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조감도 이런 거 보여주고 맞아. 프레젠테이션 그럴듯해. 하고 그럴듯해. 그 사람들 몇 모아놓고 하면은 그 중에 한 20-30%의 사람들이 되겠는데 그러면 나머진 군중심리로 쫓아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계약서 쓰면은 이제 몇 억씩 꽂히기 시작하고 그 사기도 지금 추적하는 팀이 있는데 네. 그 전국에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이 지역 주택조합 이 사기 피해 이런 거 보도 보면 제일 안타까웠던 건 유독 여기에 신혼부부들이 많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뭐 시작하기 전에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 한번 당하고 나면 그냥 결혼이고 뭐 그냥 다 깨지는 그렇죠, 거예요. 이 뭐 그 젊은 친구들이 거의 전 재산이거나 빌린 돈들일 텐데 날리면 네. 이제는 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대 나이에 저도 한번 경험해봐서 그 뜨거운 맛을 아는데 2-3억의 부채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그렇죠. 그 어떻게 갚아? 포기지 뭐. 네. 젊은 나이에. 아까 우리 그 박연미 기자가 이것저것 그 사기꾼 계보를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 피해자 직접 당하신 분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영진 님이 저도 이 그 김성훈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ISD 홀딩스 피해자인데 아직까지 삶이 너무 피폐해요. 김성훈 이 인간 평생 감옥에서 살기를 매일매일 바랍니다. 이렇다니까 벌써 네. 7-8년 됐는데. 벌 받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10몇 년 나왔으니 맞아요. 이미 뭐 얼마 안 남았거나 얼마 안 남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기 안 한 것 중에 또 무슨 어떤 사기 이런 그게 있을까요? 뭐 유형이. 좋은 땅, 땅. 좋은 투자처. 그 과거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같은 땅을 여러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쌍방 간의 확인이 어렵다는 걸 그 미끼로 삼아서 이 땅을 잭디한테도 팔고 최 선생님한테도 팔고 저한테도 파는 거죠. 그래서 내가 땅 주인이다 하고 거기 뭘 지으려거나 거기 가보면은 아 나도 땅 주인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전혀 가치가 없는 땅 혹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구입하신 경우도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생활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하소연하는 사기는 네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 그런 거 너무 많죠. 예, 이런 게 많은데 좀 항상 그 밑에 면피가 써 있어요. 실물은 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빠져나갈 구멍. 확인해보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네. 실물 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남녀의 만남 관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렇죠. 뭐 포토샵과 여러 가지 앱들. 회사 입사 지원에서 많이 벌어져요. 왜 본인이 안 오셨나요? 저도 뭐 오랫동안 이 면접에 들어갔는데 네네. 이 서류하고 일치가 안 돼가지고 그 면접장에서 한참 찾아보는 누가 이렇게 네. 보는 경우가 박연미 씨, 박연미 씨 네. 어디 계시죠? 아니 실제로 전 국제회의에서 그거 한번 본 적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경계가 삼엄한 국제회의였는데 네. 이게 비표라고 하거든요. 네, 기자들 거. 비표지죠. 한 기자가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얘기해봐. 타 방송사의 한 여기자가 굉장히 그 뷰티 앱을 사용한 사진을 잘 해서 만져지는 그 사진. 근데 그때가 G20 회의 때라 이 개찰구 통과해야 가는 거예요. 네. 각국 정상들이 삑 있으니까. 찍어야 돼. 본인이 아닙니다. 본인이 아닙니다. 아 너무 그 기회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돼가지고 너무 힘차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좀 그러니까 민망했겠네요. 지나가던 타사 기자들이 이 사람 맞다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보증을 해주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알겠습니다. 기계들이 그런 결례를 한다니까요. 이런 건 참 웃고 넘어갈 네. 사기지만 아까 우리 앞에 말씀드리는 그런 유형의 심각한 사기들 몸과 정신을 다 망치는 사기들 일단 사기 저지른 사람을 네. 강하게 처벌해야 되고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들도 조금 더 조심해서 삽시다. 험한 네. 세상입니다. 천벌도 있어요. 천벌이라고 네. 있습니다. 천벌이 그래요. 자, 우리 박윤미 기자의 노래를 끝내볼까요? 애프터스쿨의 너 때문에 깔면서 두 번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시사 특공대 사부 퀴즈로 돌아옵니다.